안녕하세요. 자, 추석날이다. 하여간 공부하러 나왔으니까 나온 만큼 공부를 그 이상 하고 가자. 수능은 46일 남았다. 오늘은 고전시가 세 번째, 출제 1순위, 2순위를 할 거야. 작년에는 이제 시간이 좀 더 길어서 첫 작품부터 자세히 해주고 이랬었는데 올해는 일단 오늘로 고전시가를 끝낼 겁니다. 1순위, 2순위에 대해서 다 살펴볼 거고 3순위는 이제 마지막 날 이 작품은 꼭 우선 점검하고 있어라. 그리고 이제 강남매가 단과 수업에 이어서 계속 진행을 할 겁니다. 자, 노량진매가 하고 자, 어제 내가 30등분법을 열심히 해서 머리 용량을 키워라 그랬어. 여러분들이 지금 현장에서 나눠준 요 수능 완성 비문학 제시문을 이게 딱 집중해서 풀었을 때 요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제시문 정도 되잖아요. 요게 15, 16문제니까 요거를 20분 만에 25분 만에 다 풀어야 된다고. 수능장에서는 25분 만에. 근데 여러분들 중에 이제 머리 용량이 좀 달라. 학생들이 활자 매체하고 거리가 멀어서 이 슈퍼컴퓨터를 갖고 있는 학생들은 진짜 빠르고 정확하게 읽어서 20분 만에도 다 파악해가지고 풀어내 이거를. 근데 이제 여러분들 중에 활자 매체가 거부감이 있는 학생들은 요게 지금 굉장히 오래 걸려. 첫 지문도 막 못 풀고 그리고 두 제시문쯤 가면 막 머리가 이제 꽉 차가지고 막 이게 소화가 안 되는 게 수능장에서 나타나는 증상이야. 그래서 이 30등분법을 매일 아침에 진행을 하면서 머리 용량을 키워놓고 지식도 넓혀야 책을 10권을 쓰겠다 이런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거지. 일반적으로. 자, 오늘은 어떤 신문사의 설문조사 결과인데 내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것을 여러분들보다 한두 살 많은 사람들부터 해서 1000명 넘게 조사를 한 거야. 조사를 해보니까 시사하는 바가 좀 커서 적었습니다. 첫 번째, 1등의 항목이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은 것이 무려 48%나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46일 동안 죽도록 한번 해봐야 되는 거지. 후회할 일이 없게 만들어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좋은 대학이나 뭐 원하는 대학의 학과가 될 거고 2등 연애를 죽도록 하지 않은 것 여러분한테는 해당 사항 없잖아. 이거는 3등 여행을 신나게 하지 않은 것 이것도 해당 사항이 없을 거라고. 주로 2등 3등에 해당되는 항목은 선생님 생각에는 자기가 가고 싶은 대학이나 학과를 다닌 아이들이 아마 이렇게 그중에 일부가 이렇게 조사를 했을 거고 4등 부모님께 잘하지 않은 것. 사실은 너희들이 진짜 부모님께 잘하려면 공부를 아주 잘하면 돼. 그래서 이게 더해지면 63% 정도야. 그러니까 요거를 잘 공부하기 싫을 때마다 펼쳐두고 46일 동안만 죽어라 좀 하자. 내 머리 용량을 아침부터 30등분법을 통해서 키우자 이렇게 가야 되는데 자 오늘 검사를 한번 해봐야겠다. 자 선생님 책을 잠깐 봐주십시오. 이거 굉장히 예쁘게 30등분을 우리 학생이 만들어줬는데 봐. 지금 30등분법을 이렇게 만들라고 이 비닐 포스트잇을 붙여서 내가 한 건 아니고 나는 이런 재주가 없어요. 학생이 만들어줬는데 자 넘겨보자. 오늘 날짜가 27일이니까 이제 이렇게 만들면 27일자 숫자를 딱 펴면 펼쳐져. 그래서 27일자국을 가보니까 305쪽이야. 펴봐 전부 다. 더러 오타가 있어. 그 어제 희명이가 문자를 보내왔는데 304쪽 4번 문제를 보면 A가 안 보여. 지금 이거를 교정을 한 7번 이상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오자 탈자는 생기게 되어 있어. EBS 교재 같은 경우는 35번 정도 교정을 봐. 전문가들이 다 나서서 35번 교정을 봐도 역시 오타는 생깁니다. 오자 탈자 띄어쓰기 문제는 있는데 304쪽에 그 4번에 A가 없어도 문제는 풀 수 있다. 어떤 장면인지 나오니까. 거기 실전 문제 5가 인수 A, 문순태의 징소리야. 자, 매달 27일 오른쪽 위에다가 9월 27일, 오늘 10월 27일을 적어. 자, 양심선언 A형인데 나 실전 문제 5가 풀려 있다 손들어. 일단 A형 손들어. 일단. 근데 여기 풀려 있다 손들어. 돼 있는 학생이 있고 B형도 풀면 좋아. 넘겨. 306쪽 토지가 있지 토지. 수능 완성 A, B야. 자, 이거 풀려 있다 손들어. B형은 이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여기를 풀었어야 되는 거야. 다음 실전 문제 7 남옥 중요한 작품이야. 이것도 출제 1순위입니다. A형 풀려 있다 손들어. 자, 안 풀려 있으면 밥값을 못한 거지. 실전 문제 8로가 해산 바가지가 있다. B형이야. 풀려 있다 손들어. 풀려 있고 좋아. 그러니까 A형은 지금 이 순서를 따라와 주는 게 가장 좋아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실전 문제 5 징소리. 그 다음 아침 먹자마자 또는 학원 도착하자마자 박경리의 토지. 그 다음 남옥은 점심 먹자마자. 그러니까 A형은 지금 선생님이 원래 계획대로 한다면 실전 문제 7까지 3편이 풀려 있어야 되는 거야. 그리고 A형 학생은 저녁 먹자마자 실전 문제 10으로 가서 양귀자 소설을 풀고, 그리고 312쪽에 있는 잠자기 전에 실전 문제 12. 요거 제1의 예상 문제야. 그러니까 남옥하고 3대가 여기 있다고. A형한테. 그래서 실전 문제 12까지 풀고 잠자는 게 오늘 A형의 짜투리 시간의 일과가 되는데, 그리고 내일 매달 28일까지 가보면 A형이 할 건 다 끝났어. 딱 5개 풀면 끝나는 거야 오늘. 이해되죠? 무슨 얘기인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아침 먹자마자, 점심 먹자마자, 저녁 먹자마자, 잠자기 전에. 이제 못하면 잠자기 전에 왕창하고 자면 또 그 다음날 리듬이 깨지겠죠. 그러니까 되도록 그때그때 지켜주는 게 좋아. 자, B형은 오늘 B형이 제대로 생활을 했다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문순태 징소리는 풀어도 되고 안 풀어도 되는데 토지는 반드시 풀어야 돼. 그 다음 아침 먹고 나서 해산바가지는 반드시 풀어야 돼. 실전 문제 8은. 그 다음에 점심 먹고 나서 소설가 구보시의 1위를 반드시 풀어야 되는 거야. 더러 거기 310쪽에 2번 문제 보면 4번 선택지 A에서 옛 동무가 구보를 대하는 태도에서 두 사람이 반목하는 이유가 드러나고 있다는데, 이 반목을 정반대로 해석한다고 학생들이. 반목 질시한다. 사이가 나쁜 거잖아. 싸우는 거고. 근데 반목, 야 반가워하는구나. 반가운 얼굴 이래버린다고. 그럼 이건 아주 곤란해지는 거야. 어휘가 딸리니까. 고공가를 공부하면, 오늘 이제 고공가 배우겠지만 고공가를 공부하면 반목 질시하는 고공들의 붕당이 나온다고. 그래서 이런 어휘 때문에 교육청에서 작년 3월에 초토화된 거야 이 문제가. 이번 문제가. 자, 그리고 실전 11까지. 자, 그러니까 B형이 오늘 공부해야 될 건 실전 6, 실전 8, 실전 9, 저녁 먹고 실전 11. 그 다음에 오정희의 예도물은 안 해도 된다고 그래서 실전 문제 13은 요건 1509 B형에 나왔으니까 X하고, 실전 문제 14 잠자기 전에. 그러면 하나가 남을 거야. 실전 문제 15. 이 정도를 남겨두고 10월 27일 날 풀던가 아니면 오늘 하나 더 하던가 이렇게 해주라고. 그게 지금 30등분법을 안착을 해야 되는데 4일 동안은 선생님이 점검을 해줄 거야. 그리고 이제 단과에서 이제 계속 만날 학생들이 있으니까 일주일 정도 지나서 그동안 잘 진행했는지 그거를 살펴볼 거라는 뜻이다. 그래서 중간중간 점검을 받아서 해봐라고. 이해되죠? 무슨 얘기인지. 그게 어제 오늘을 잘 보낸 거야. 어제 우리가 약속한 대로 어쨌거나 머리 용량을 슈퍼컴퓨터로 키울 수 있고 똑똑한 영원히 우등생으로 사는 비결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진행을 해주고. 자, 고전 시가를 어제 오늘, 그러니까 작년에도 요날 어제 오늘 한 것들이 나와요. 90% 이상 출제 가능성들이 있는 것들을 하니까. 그래서 작년에도 여기 수업 들었던 친구들이 있으니까 알 거야. 관동별곡을 분명히 해줬고 박인노의 상사곡도 해줬어 이 수업에서. 그래서 그게 수능장에서 나왔던 거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일 거라는 거야. 자, 어제 1순위 작품으로 선생님이 꼽은 것은 28쪽에 있는 42번 작품이야. 1순위 작품으로 꼽아낸 것은 만약에 연시조가 나온다면. 자, 그런데 이제 A형인 경우는 43번 작품 하나 정도는 봐준다. 그게 이제 2순위 정도가 된다. 이렇게 보면 돼. 그 다음에 B형인 학생들은 45번 2순위, 46번 2순위가 되는 거야. 32쪽, 33쪽.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선 여러분들이 진행을 해주고 가사로 넘어와서 39쪽에 57번 작품이 있어. 요게 3순위 정도가 돼. A형한테 3순위가 되고. 자, 지난 시간에 이제 1순위로 꼽았던 게 42쪽에 B형 59번 작품이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65번 작품 A형 1순위로 진행을 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한 거야. 단 선상탄 부분은 지금 못했다 여기서. 그래서 뒷부분은 이제 따로 10월이나 이게 나머지 부분을 해갖고 한 번 더 잊을만 할 때 강조를 해서 촬영을 올릴 거니까 그때는 이제 단과 들어온 학생이나 또 혹시 이 수업 듣고 이제 선생님을 못 볼 학생들은
메가스터디 질문 답변에다가 꼭 올려주기 바란다. 강남 메가에서 수강했던 누구누구 학생인데 선상탄 뒷부분을 좀 동영상으로 보충을 열어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하면 연구실에서 열어주겠습니다. 이해되지? 여기서 할 시간이 좀 없어요. 자, 그리고 제1순위로 또 하나 꼽을 수 있는 게 44쪽에 오늘 해야 될 60번 작품이야. 내가 출제자라면 요걸 내겠다 올해. 자, 그래서 그 수능하고 평가원의 역사를 살펴보면 3번 정도 출제되는 작품들이 꽤 많아. 요게 지금 2번 나왔어. 0309, 0809 이렇게 나왔고, 0809에 나온 것은 마무리 필살기를 하면서 해주면 되고, 0309는 여기에 있어. 어제 나눠준 자료 있잖아. 요거를 80문제 중에 60문제 정도 맞을 생각을 하고 풀고 종강날 해설지를 받아가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이제 이게 2109 이 정도 되니까 관동별곡의 700일이야. 그리고 또 만원사 답이라는 또 다른 가사가 있어요. 후속편까지. 자, 많은 말을 담은 노래 이런 뜻이다. 거기다 16사관이라고 적고 14관 문제는 페이지 89쪽 실전 20번에 있어요. 2010년 사관학교 문제는 89쪽 실전 20이라고 적어둔다. 근데 A형도 공부할 게 있으니까 안 하지 말고 A형도 딱 정리해서 봐준다. 그리고 2016 사관학교 거는 이제 파이널에서 마지막 그 모의고사를 할 건데 모의고사 때 거기다가 넣어가지고 다루게 될 겁니다. 자, 들어가 보자. 평가원에 2번 나와서 그러면 작년에 관동별곡이나 숙향전이 2번째 나와서 3번 나오기를 기다리던 작품들이었거든. 그래서 그게 3번째 나온 게 전혀 이상하지 않다. 나온 것들을 오히려 더 주목해서 봐야 된다. 자, 처음부터 들어가 보자. 다 오르면 내려가고, 이 부분은 이제 2014 대비 EBS 교재의 수능 완성에 있었던 부분인데, 자, 다 산의 정상에 올랐어. 그러면 계속 정상에서 살 수는 없잖아. 내려갈 일만 남은 거지. 만약에 여러분들이 오늘 아침에도 내가 100, 50 받은 이과 학생에게 너 얘기다 이게. 건방 떨지 말고 해라라고 한 번 더 주문을 걸어놨는데, 자, 점수가 다 올랐어요. 100, 50으로. 그러면 내려갈 일만 남은 거야. 자, 지금이 9월이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1월 달부터 공부를 해서 10도씨부터 90도씨까지 끓였다. 그럼 이제 100도가 될 거야. 10월이 되면. 점수로 따지면 100점이겠지. 근데 더 이상 끓이지 않으면 어떻게 되니? 식을 거 아니야. 그게 이제 수능이 돼서는 곤란하니까 어느 정도는 온기를 계속 부여해 줘야 되는 과정이 필요한 거야. 자, 그리고 너무 촘촘하다, 가득하다. 그러면 찐하니 각주가 있습니다. 찐하니 나무 따위가 촘촘하게 난 것을 성기게 베게 되어 있습니다. 숲을 위해서, 숲의 건강을 위해서도 솎아낸다고, 베준다고. 이건 밭 농사, 논농사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다 오르면 내려가고, 자, 인생의 운에 있어서 다 오르면 내려가. 가득하면 찌이나니. 호사다마야, 호사다마. 좋은 일에는 마가 많은 것이다. 자, 호사다마하고 화전충하 되었구나. 각주의 뜻을 잘 넣어놨으니까 꽃밭에 불을 지른다. 행복 속에 닥친 갑작스러운 불행이야. 그동안에 나는 서울에서 벼슬살이 하면서 아주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운수가 다해서 내려갈 일이 남은 거죠. 화전충하 되었던지 행복 속에 닥친 갑작스런 불행이로구나. 인간의 일이 많고 조물주가 시기했구나. 청천백일 맑은 날에 뇌정병력 급히 친다. 자, 청천병력이야. 줄여서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었구나. 3원700 날아난다. 자, 넋이 나갔습니다. 넋이 빠졌어요. 나에게 이런 일이 닥치다니. 넋이 나갔다. 천지인사를 아올 소냐. 자, 모른다는 거야. 서리법이니까 정신 차릴 수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정신 차릴 수가 없다. 넋이 나가서. 여불승의. 여불승의야. 거기다가 그 각주에다가 밑줄을 그어라. 자, 옷을 이기지 못한다. 야. 자, 각주를 봐주면 자신의 옷을 이겨내지 못할 만큼 몸이 약하다. 의복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몸이 약하다가 이제 2008년 수능 28번 사시남전기에서 나왔다고. 이게 사시가 몸이 초췌하여 의복을 이기지 못할 듯 하였다라는 구절이야. 그런데 낡고 해진 옷을 입고 있는 사시의 모습 이렇게 설명을 해놨다고.
낡고 해진 옷을 입고 있는 사씨의 모습. 근데 이제 이거는 몸이 초췌해서 새 옷이든 헌 옷이든 의복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몸이 약해졌다는 뜻이거든. 그게 아주 어려웠던 문제니까 참고로 해둔다. 치사하게 의복 문제 내네요 이러는데 요게 2006년 9월 유치진의 토막, 2007년 6월 한시 연대기 황석영의, 그리고 2008년에 그대로 나왔고 작년에 1409A형의 무진기행 안개에서도 나온 문제야. 의상과 소품 관련 문제. 그래서 평가원은 계속 되풀이되고 있는 그런 과정을 이해해야 돼. 작년 A형 학생들이 가장 어려웠던 37번 3점짜리 문제가 무진기행 안개에서 의상과 소품 문제였다. 그런데 수능에도 나왔던 거기 때문에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여불승이 의복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약한 몸이라고. 이게 의복이 새 옷이다 헌 옷이다 개념이 아니지. 분명히 몸이 아주 초췌해졌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야 돼. 25근 칼을 썼다. 자, 목에다가 쓴 칼을 쓰죠. 감옥에 갇힐 때 무게가 많이 나가. 춘향이도 이 목에 쓴 칼이 있었다고. 형틀이야, 형틀. 무거운 형틀. 25근 칼을 쓰고 수쇠 족쇄, 수갑하고 족갑이 있었죠. 요즘은 이제 수갑만 채우는데 족쇄도 있었습니다. 하원 후에 옥중에 갇혔습니다. 자, 감옥 안에 구속되었다. 자, 여기까지 옥중에 갇혔다. 세목골 치고 죄를 지고 죄를 지어 옥에 갇히다. 나의 죄를 헤아리니 산과 같고 바다와 같구나. 산같이 바다같이 아주 크고 크다. 아깝다 내 몸이야 애달프다. 아깝다 내 몸이야 애달프다 내 일이야. 평생일심 원하기를 충효양전하쨌더니. 충효 동그라미 쳐. 유교적 가치관대로 살면 돼요. 자, 충성과 효도를 다 갖추겠다. 그러나 한 번 일을 잘못했더니 불충불효 다 되었다. 세목골 친다. 불충불효. 자신의 실수를 후회하는 일이 이제 남았습니다. 회서제 이마급 하니 뉘우친들 무엇하리. 일이 그릇된 뒤에 후회하여도 어쩔 수 없다 이런 뜻이야. 뉘우친들 무엇하리. 등잔불에 치는 나비. 자, 시적화자를 나타내. 시적화자는 시적화자 나는 나비야 나비. 그런데 이 나비가 불 속으로 뛰어든 거야. 등잔불 속으로. 자, 시적화자의 처지를 비유해서 등잔불 치는 나비 저 죽을 줄 알았으며 어디서 식록지신. 자, 나라의 녹을 먹는 신하니까 공무원이죠. 나는 공무원인데 죄짓자 하려마는, 즉 죄를 지을 의도는 없었지만은 태액이 당전하고 몹시 나쁜 운수가 자 바로 눈앞에서 닥치고 눈조차 어두워서 마른 섭 등에 지고 열화에 들기로다. 내가 자 땔감이야. 마른 섭을 들고 뜨거운 불 속으로 뛰어들었다 이런 뜻이야. 자, 시적화자 나의 처지야 요게. 마른 섭 등에 지고 열화에 들기로다. 자, 앞뒤 가리지 못하고 미련하게 행동을 했고 자신의 행동이 어리석었음을 스스로 인정한다. 나의 탓이야. 나의 탓입니다. 이런 뜻이다. 제가 된들 누구 탓이냐. 밑줄 긋고 내 탓이요. 자, 그래서 이 만원사 규원가 이런 데는 나의 탓이다 라는 내용이 나와. 그런데 정과정은 무조건 남의 탓이다. 나는 잘못도 허물도 전혀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기로 정과종을 활용해서 비교하는 문제가 얼마든지 나올 수가 있어. 적어도 13번 작품이 정과정이야. 적어도 13번 작품 정과정에는 남의 탓만 나와. 남의 탓. 아니 땡 굴뚝에 연기 날까라고 해서 정과정의 시적화자를 비판할 수 있는데, 자, 만원사의 화자는 자신의 탓이라고 얘기하고 정과정의 화자는 남의 탓이라고 얘기해서 이런 것을 비교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재된들 뒤탓이며 살까망이 없다마는 일명을 꾸이 없이여 해도에 내치셨다. 자, 한 목숨을 상감마마께서 빌려주셨다라는 거야. 죽어도 되는데 죽어도 할 말이 없는데 목숨을 빌려주셔서 해도에 내치셨다. 해도 네모칸 쳐. 유배지는 추자도야. 저 남쪽 바다 추자도인데 남쪽 끝바다.
그 저기 물고기 모양이 정말 아름답고 그래서 그 옥처글린이 있는 곳이라서 낚시꾼들한테 사랑받는 장소인데 얼마 전에 아주 비극적인 배 전복 사고가 일어난 곳입니다. 추자도야 여기가. 어와 성은이야 갈수록 반극하다. 자 밑줄 거 임금님의 은혜로 목숨은 건진 거야. 목숨은 건진 것이다. 지난날의 후회와 임금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다. 자 유배를 가도 성은이라고 얘기합니다. 어와 성은이야 끝이었구나. 자 벼슬하여 부귀를 누리다가 잘못하여 유배를 가게 됩니다. 지금 임금님께 감사한다. 강두의 배를 대어. 자 이별 장소가 강두야. 강두의 배를 메고 부모 친척 이별할 때 슬픈 울음 청각적 심상이다. 한 소리에 자 일종의 한숨소리 같은 것인데 막막한 근심의 구름 막막수운 막막한 근심의 구름이 머무는 듯하다. 자 청각적인 슬픈 울음 한 소리 그런데 시각화해서 시각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막막한 근심의 구름이 머무는 듯하구나. 손잡고 이런 말씀 조이 가라 당부하시니 부모님께서 가슴이 막히거든 대답이 나올 순가. 여취 여광하니 자 여취 취한 듯 여광 미친 듯. 자 지금 이성을 잃은 상태야. 술 취한 듯 미친 듯. 대답이 나올 소냐 서리법. 대답도 못하겠습니다. 서리법이고 술에 취한 듯 미치광이가 된 듯 눈물로 하지기로구나. 자 눈물이 하지길세. 강 위에 배를 띄우니 이별시가 이때로구나. 상천이 근심하니 부자 이별할 때로구나. 요로 일성에 노젓는 소리에 흐르는 배 화살과 같아요. 화살처럼 빠르게 흘렀다. 직유법도 있고 일대장강이 어느새 가로섰구나. 자 일대장강을 이제 화자에게 닥칠 시련을 암시한다 이렇게 보기도 해. 한 줄기의 긴 강이 어느덧 가로섰구나. 바람편의 울음소리 청각적이야. 공강을 빈 강을 건너오니 행인도 눈물을 뿌리고 너무 슬퍼서 내 가슴이 무너지는구나. 호부일성에 자 아버지 하고 큰 소리로 불렀어. 엎어지니 에고 소리뿐이로구나. 자 유배지로 떠나는 애달픔이 나온다. 유배를 가게 된 충격 그리고 잘못에 대한 참회 내 탓입니다. 임금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그리고 유배지로 떠나는 슬픔 가족과의 이별에 따른 슬픔이 나타나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요게 2014 대비야. 뒷자 거기 다음으로 넘겨서 지금 그 EBS 선택지 씹어먹기를 보면 2016 대비 수특이 있고 2015 대비 엔제가 있고 마지막에 2014 대비 수완이 있을 거야. 수능 완성 거기를 좀 보도록 하자. 2014 대비 수능 완성 부분 봐.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 순서죠 이게. 갑자기 청천벽력 죄를 짓고 감옥에 갇혔다가 유배를 떠나게 되면서 부모님과 하직 인사하는 장면. 자 사음보 일정한 음보를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가사니까 그래. 요거는 2014 AB 공통 40번에 나온 선택지야. 상충곡 시조 전체 가사 전체는 사음보다. 청각적 이미지를 사용하여 화자의 심리를 드러내고 있죠. 호부일성 애고 소리뿐이로다.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해 후회하고 있습니다. 거기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여 자 비유적 표현은 요거 나비. 자 나비 등잔불 치는 나비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여 화자의 심리가 드러나죠. 화자의 처지도 드러납니다. 유교적 가치를 실현하는 것을 중시합니다. 충효 이렇게 나옵니다. 충효 저 뒤로 가. 저 뒤에 오빠 있다 오빠. 자 뒤에 유교적 가치를 실현하는 것을 중시합니다. 임금이 극형 대신 자 사형 선고 대신에 귀양 보낸 것에 대해서는 감사해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일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 것인지 몰랐다.
그러니까 죄를 지을 의도는 없었다 이런 뜻이야. 한탄하고 있습니다. 자, 동의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 자, 그 다음 이제 올해 수능 특강 B형에 있다. 요게 근데 이제 0309 평가원하고 겹치는 부분이야. 2003년 9월 평가원하고. 다시 돌아와 재시문 중략 이하 부분이다. 자, 지금 추자도로 결국 유배를 갔습니다. 추자섬에 도착했는데 생계가 너무 걱정이야. 그리고 유배지에서 머물 집을 찾기가 아주 어려워. 사람들도 꺼려하죠. 나라에 죄를 짓고 왔으니까. 꺼려한다 라는 거야. 그대로야. 0309 평가원 장면이다. 의복을 돌아보니 한숨이 저절로 난다. 한숨 세모꼴. 남방염천 찌는 날에 빨지 못한 누비바지. 남방염천이니까 제주도보다는 약간 북쪽이지만 그러니까 남해 쪽에 아주 따뜻한 섬이야. 찌는 날에 빨지 못한 겨울옷. 겨울옷을 지금 입고 있어. 누비바지야. 막 거의 털옷 수준이야. 가련하게도 되었구나. 자, 땀이 배고 때가 올라 굴뚝막은 덕석인가. 덕석은 여러분들 그 돗자리 같은 거 있죠. 그 놀러 나갈 때 야외 바닥에다 깔고 거기에 앉잖아. 그거보다 훨씬 더 두껍습니다. 덕석은 그 곡식을 널어 말리는 게 덕석이야. 덮고 검기 다 바리고 내암새를 어찌하리. 자, 썩은 냄새가 날 거 아니야. 땀 냄새부터 해서 겨울에서 여름이 되었는데도 유배될 당시에 겨울 의복을 갈아입지 못합니다. 옷이 없어요. 어와 내일이야 가련이도 되었구나. 손잡고 반기는 집 내가 안 갔어. 간 적이 없다. 자, 손잡고 반기는 집 과거 벼슬살이 할 때 손잡고 반기는 집 내가 아니 가없더니 서울에서 벼슬살이 하던 때의 생활이야. 등 밀어 내치는 집 구차하게. 자, 대조도 되면서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 구차하게 빌어있다. 등 밀어 내치는 집 구차히 빌어있어. 옥식진찬 어디 가고. 자, 역시 과거에 벼슬살이 할 때 옥식진찬 귀하고 맛이 좋은 온갖 음식 어디 가고. 맥반염장 대하오며. 맥반염장 보리국에 소금국이야. 아주 초라한 밥상이다. 이렇게 변했네. 지금 유배지에서 금이화자 금이화복 어디 가고 현순백결하였는고. 자, 금이화자 금이화복은 아름답게 수놓은 비단 옷은 어디 가고 달아해진 누더기 옷 입었다. 자, 그래서 이런 변화로 봐도 되고 과거 상황을 그리는 상황으로 과거에 화려했던 생활을 그리는 것으로 봐도 되고 대조적인 처지로 봐도 돼. 자, 변화로 본다면 이런 과정을 겪었을 것이고. 자, 왼쪽 거 동그라미 친 거는 과거 벼슬살이 하던 때의 모습이야. 오른쪽에 세모꼴 요거는 이제 현재 귀양살이의 모습이야. 그래서 처지가 이렇게 변화했고, 자, 과거와 현재의 대조가 나타나죠. 대비가. 그리고 과거를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는 거야. 시적 화자가. 그래서 그 세 가지 형태가 지금 다양하게 문제가 나올 수가 있죠. 자, 유배되기 전 서울에서의 생활과 유배된 지금의 생활을 대조해서 적어도 과거를 그리워한다. 자, 과거를 그리워하는 마음 적어도. 이 몸이 살았는가? 죽어서 귀신인가? 말하니 살았으나 모양은 귀신이로다. 자조야 자조. 한숨 끝에 눈물 나고 눈물 끝에 한숨이라 도로여 생각하니 어이없어 웃음 난다. 자조야 자기조롱. 이 모양이 무슨 일인고 미친 사람 되었구나. 자, 자기가 자기 보고 미쳤다고 말합니다. 유배지에서의 괴롭고 힘든 생활 이렇게 정리해. 유배지에서의 괴롭고 힘든 생활이야. 꼭 자살할 것 같잖아. 그래서 시상전환이 필요하다. 어와 보리가을 시상전환. 보리를 거두어 드리는 일. 자, 지금 계절 배경이 언제야? 계절 배경은 가을이다. 보리가을 이러면 큰일 난다고. 그 문제 냈더니 보리가을 되었구나의 보리가을은 보리 수확 시기라서 5월 6월이야. 5월 6월. 전국 모의고사에서 17만 명이 시험 봤는데 정답률이 4.7%. 계절 배경은 가을이다. 이게 틀린 겁니다. 여름이야 여름. 계절 배경은. 정답률 4.7%는
딱 시골 학생들만 맞은 숫자 비율이야. 보리를 알고 있는 학생들은 안 틀리죠. 보리가을 되었구나. 보리 수확 시기가 되었습니다. 전산우산의 황금빛이로다. 이게 이제 황혼이죠. 선상탄에서 황혼하고 여기 황혼은 달라. 요건 누렇게 익은 곡식 황금벌판이다. 남풍은 때때 불어 보리 물결 치는구나. 자, 남풍은 마파람이라고 해. 마파람이 불 때는 마파람 여름철이야. 남풍은 때때 불어 보리 물결 치는구나. 보리가 풍성하게 익어가는 모습을 동적 이미지로 표현하고 있어. 보리 물결 치는구나. 자, 황금벌판이고 마파람에 개눈 감추듯하다. 이런 속담은 이제 그 마주 불어오는 바람 남풍인데 여름철이고 음식을 아주 빨리 먹어 해치울 때 춘향전에 나오는 속담이다. 지게를 벗어놓고 밭 사이에 구밀면서 꼼지락거리면서 일합니다. 한가위 베는 농부. 자, 농부 동그라미 부러움의 대상이야. 시자과자와 처지가 완전히 달라요. 지금 나는 유배지에 왔고 이 사람은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이다. 농부와 처지가 대조적이고 자, 말을 건네는 방식이야. 대화체 말을 건네는 방식이 있다. 저 앞에까지는 독백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혼잣말 독백체라고 볼 수 있고 여기부터 갑자기 청자가 등장해. 작품 속에 한가위 베는 농부. 묻노라 저 농부야. 저거 부러움의 대상 선망의 대상 대화 형식이고 나의 처지와는 대조되는 인물. 밥 위에 보리술을 몇 그릇 먹었느냐. 보리가 자, 보리술은 이제 단술 같은 거야. 보리쌀로 빚은 단술, 식혜 이런 거죠. 청풍에 취한 얼굴 깨연들 무엇하리. 매년 풍년드니 해마다 보리베어 마당에 두드려서 방아에 쓸어내어 일부분은 밥살하고 일부분은 술살하여 밥 먹어 배부르고 술 먹어 취한 후에 한포고복. 자, 배를 북처럼 두드리면서 태평성대를 노래한다. 한포고복 알아도 꼭 한포고복하여 격양가를 부르나니. 격양가 풍년이 들어 농부가 태평한 세월을 즐기는 노래인데 그게 고복격양이라고 해. 한포고복 고복격양. 태평성대야. 격양가를 부른다. 요 정도는 알아둬야 돼. 강구연월 태평성대의 거리 풍경. 요게 이제 선상탄 맨 마지막 구절에 해 불량파하고 동의어야. 바다에 파도가 일지 않습니다. 바다에 파도가 일지 않는다. 즉 성군의 정치로 나라가 태평하다인데 해 불량파는 꼭 몰라도 돼. 근데 선상탄 마지막 구절이니까 요 동의어 강구연월 태평성대를 얘기해. 한포고복 고복격양. 작년에 뭐 관동별곡 워낙 중요했으니까 비옥가봉도 관동별곡에서는 아주 중요한 어휘고 질비하게 늘어선 집들마다 모두 벼슬에 봉할 만하다. 태평성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농부의 저런 흥미 이런 줄 알았다면 공명을 탐하지 말고 농사를 힘쓸 것을. 나는 부귀공명을 탐했구나. 그동안에 백운이 즐거운 줄 청운이 알았으면 백운 자연 속에서 도를 즐기다. 청운은 세무골처 부귀공명 벼슬길이야. 화자의 과거의 삶은 공명을 추구했다라는 거죠. 탐화봉접이 그물에 걸렸겠습니까? 자, 탐화봉접이라고 자기 자신을 나비로 한 번 더 비유한다. 나는 꽃을 탐했던 벌과 나비였다. 이건 시적화자야. 시적화자를 비유한 거야. 탐화봉접이 그물에 걸렸겠습니까? 그물도 세무골 서리법이다. 위험을 모르고 지나친 욕심을 낸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후회와 반성, 안타까움을 느낀다. 백운은 농부의 삶이야. 무욕과 무심 속에 있는 농부의 삶이고 나는 청운, 공명을 탐했고 탐화봉접이었다. 시적화자야.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물에 걸린 셈인데 사실은 인간 유혹에 약한 인간 본성을 끌어와서 죄지을 의도는 없었습니다. 이 정도 의미가 바탕에 깔려 있는 거야. 죄지을 의도는 없었다. 어제는 옳던 일이 오늘이야 그릇된 줄 아니 뉘우쳐하는 마음 없다야 하려마는 나는 지금 유배 생활 중이다. 즉 호랑이에게 물린 격이다. 호랑이에게 물렸다.
유배 생활이야. 법물일 줄 알았으면. 화자의 처지가 비유되죠. 깊은 산에 들어갔겠느냐. 자, 벼슬길 공명을 추구하던 생활. 떨어질 줄 알았으면 지금 유배 생활이야. 높은 나무에 올랐겠습니까? 서리법. 나는 깊은 산에 들어갔다가 호랑이에게 물린 격. 나는 높은 나무에 올랐다가 떨어진 격이야. 지금 현재 유배 생활 중이다. 이런 뜻이고, 깊은 매 높은 나무는 벼슬길에서 공명을 추구하던 과거의 나의 모습이야. 그리고 뉘우침이 있습니다. 여기에. 농부의 모습을 보며 자신의 삶을 후회하고 있다. 자, 그게 올해 2016 대비 수특이 있는데 바로 EBS 선택지 씹어먹기 가보자. 자, 이건 이제 여러 단락으로 나누어 가지고 그 단락의 의미를 물었던 내용이 나와. 손잡고 반기는 집 내 안이 가옵더니 예서부터 금이 화복 어디 가고 현순백결하였는고. 자, 과거와 현재를 대비하고 있다. 손잡고 반기는 집. 자신의 처지 한탄입니다. 그리고 화자의 처지는 변화가 일어났다. 이 몸이 살았는가 죽어서 귀신인가. 이 모양이 무슨 일고 미친 사람 되었구나. 초라한 행색을 언급하고 있어요. 자조적인 자기인식은 미친 사람 되었구나에 있다. 밥 먹어 배부르고 술 먹어 취한 후에 공명을 탐치 말고 농사를 힘쓸 것을 처지가 다른 대상과의 비교를 통해. 자, 비교되죠. 농부는 선망의 대상이야. 삶의 자세에 대해 성찰하고 있습니다. 백운이 즐거운 줄 청운이 알았다면, 떨어질 줄 알았다면 높은 나무에 올라갔겠습니까? 자연물에 빗대고 있어요. 지난날의 잘못에 대한 회한을 드러냅니다. 어와 보리 가을 되었는가 전산우산의 황금빛이로다. 화자의 시선이 외부로 향하면서 시상전환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0309 평가원이 훨씬 더 어려워. 2003년 9월 평가원이. 거기가 공부할 게 훨씬 더 많아. 그리고 그러니까 요거 풀라고 했고 0309 평가원 요거 풀되 정과정이랑 같이 나왔어. 그리고 어이 못 오던가 무삼일로 못 오던가랑 같이 출제가 됐는데 올해 6월에 나왔어. 어이 못 오던가 무삼일로 못 오던가는. 6월 뽑아다가 6월 평가원 때 끌어다 썼는데 이제 많은사 차례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요거는 출제 가능성이 가장 높으니까 샅샅이 훑어서 공부를 해둔다. 근데 고전 시간은 어쩔 수 없어 얘들아. 이렇게 강독으로 가는 거야. 가장 좋은 공부가 가장 원칙적인 공부대로 가는 거라고. 있고 정확하게 해석하고 그래서 완전히 꿰뚫고 있다. 수능장에 가보니까 내가 아는 제시문이 나왔다. 다 알아. 그럼 바로 문제 선택지가 풀린다고. 올해 6월 9월도 그랬고 작년 수능도 그랬던 겁니다. 이게 원칙적인 공부야. 근데 뭐 어떤 수업에 뭔가 좀 뭐 비상한 어떤 뭐라고 할까 그 비책 또는 어떤 요행수 또는 요령 막 이런 거를 찾는 학생들이 들어 있어. 그리고 쌤 다른 수업 하지 말고 찍어만 줘요. 그냥 내가 알아서 할게. 이렇게 요청하는 녀석이 있고, 내가 면항전가를 이제 여기 메가로 처음 왔을 때 수업을 진지하게 했더니 어떤 학생이 항의성 질문을 올려놨어. 우리 학교 선생님이랑 똑같잖아요. 근데 그 말에 이면은 뭔가 기대를 했던 모양이야. 그래서 선생님 답변이 뭐였냐면 니네 학교 선생님이 수업을 정말 잘하신 거다. 원래 고전 시간은 그렇게 하는 거다. 강독이 가장 좋은 거지. 지루하고 힘들지만 지금 잘 참아내야 돼. 이런 과정을 거쳐서 실력이 올라가는 거야. 고전 시간을 어떻게 왕도가 어디 있어? 외계어인데 또는 잘 모르는 내용인데. 자, 좋아. 다음 마지막 중략 뒷부분은 요거는 이제 2015 대비 작년 EBS에 있었던 거다. 고득점 엔제인데 좀 덜 유명한 부분이야. 아마 N수생들은 작년에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했던 흔적들이 있을 건데 여긴 더럽게 재미없는데야. 자, 그리고 해석도 잘 안 되고 그런데 더 유명한 구절, 그게 0809 평가원에 나온 구절이야. 그래서 요거는 파이널 때 한번 또 언급을 어디선가 할 거야. 자, 추자도에 갔어요. 그 북쪽으로 맨 북쪽으로 올라가면 저기 함경도 평안도 이쪽에 감민가라는 이제 조선 후기 가사가 있어. 감민가. 근데 이제 그쪽까지는 임금님의 그 교화가 미치지 못해. 조선시대 때는 어떤 국가 개념이 정확하게 없어가지고 임금님의 어떤 문명이 접하지 못한 흔적들이 있어. 북쪽으로 남쪽 끝으로. 보자. 풍속을 보아하니 해연이 막심하다. 해연이 막심하다. 자, 각주가 있습니다. 풍속을 보아하니 이상스러워 놀랍구나 이런 뜻이야. 인륜이 없었으니까 부자의 싸움이요. 자, 아버지와 아들이 싸우고 남녀를 불분해 계집의 등짐이라. 이것도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남자와 여자를 구별하지 않았으니 여자들이 등짐을 지고 다녀.
제주도는 지금도 그러잖아. 여자들도 등짐 질 수 있잖아. 근데 서울에서 벼슬만 하던 사람이라서 모르는 거지, 이런 걸. 그걸 이상하다고 얘기하는 거야. 방언이 사투리가 괴이하니 좀비를 아올 쏘냐 모른다 서리법.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처지가 막 안 좋으니까 문화 상대주의 입장을 못 취하고 절대주의 입장을 취해서 까고 있는 거야. 지금 인심도 나쁘고 아주 살기 나쁘다. 근데 여기에 의지해서 살고 있어요. 지금 다만지 않은 것이 손꼽아 주인 행세, 주인 손꼽아 주인 헤매. 자, 여기가 좀 문명이 뒤떨어진 장면. 두다섯 헛다섯 묻다섯 꼽기로다. 자, 십진법이 없어. 이 동네는 오진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 출발은 이진법, 그 다음에 오진법, 십진법으로 갔을 거 아니야. 자, 여기는 십진법이 아니라 오진법을 사용하는 동네야. 그 다음 포악과 탐욕이 예의염치 되었으며, 그러니까 예의도 없고 염치가 없다는 거야. 이 사람들이 만무방 같은 사람들이야. 분전 승합으로 효제 충신 삼아 있고, 자, 유교적인 윤리를 모르고 푼돈 분전, 그 다음에 승합 얼마 되지 않은 곡식으로 효제 충신을 삼았다. 한둘의 공덕으로 지극한 효성으로 알았다. 그러니까 효도도 몰라. 혼정 신성 보리담은 대독이요. 자, 혼정 신성은 이제 유교에서 저녁에는 잠자리를 살피고 아침에는 일찍이 문 안 들이는 뜻으로 부모님께 효도를 한다, 이런 뜻인데, 거기 그 큰 항아리, 보리담은 큰 항아리에다 가서 절을 해, 아침 저녁으로. 그런 내용이야. 출필고 반필년. 자, 출타할 때, 외출할 때, 그리고 귀가할 때 부모님께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출필고 반필년은 돈 모으는 벙어리라. 저금통장이 있었네요. 이 당시에 저금통장이 있었는데 외출할 때 나와서 저금통장에다 돈을 집어넣는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야. 부모에 대한 자식의 도리를 팽개치고 돈 모으는 데 관심을 쏟고 있다. 비판적 태도야. 왕화가 불급하니, 자, 임금의 교화가 미치지 못하니 건용의 행사로다. 오랑캐의 습속이로다. 오랑캐 같은 놈들이네. 이렇게 이제 욕하고 있어. 인심이 아니어든 인사를 책망하랴. 자, 서리법 책망할 수가 없다. 내가 유배 생활을 아니했더라면 이런 모양 보았겠으랴. 서리법, 내가 귀양살이를 하기 때문에 이런 모양을 보았다. 조그마한 실개천에 발을 빠진 소경놈도 눈먼 줄만 나타나고 개천 원망 안 하나니 임자 아니여 짖는 개 꾸짖어 무엇하리. 자, 이제 개가 나를 보고 짖어대. 그러니까 개까지도 나를 무시해. 유배객이라서 귀양 왔으니까. 서리법, 내 탓이다 이거야. 아마도 할 일 없어 생애를 생각하고, 보통 이제 생애가 현대국어에서는 윤동주의 생애 이러면 일생을 나타내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생계의 뜻이야. 생계. 생애가 생계 문제를 해결하자. 먹고 사는 문제야. 더러 생활 이런 뜻으로도 쓰이는데, 여기서는 이제 생계 문제를 유배객은 스스로 해결을 해야 돼. 생계를 생각하고, 자, 고기 낚기 하자 하니, 자, 내가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유배지에 왔으니까 낚시질을 하려고 하는데 배멀미 때문에 못해. 물머리를 어찌하고, 자, 배멀미 때문에 못하겠습니다. 나무 베기를 하자 하니 불을 떼야 될 거 아니야. 나무를 베어야지. 그런데 힘이 모자라서 못해. 그 다음에 자리치기라든가 신삼기, 집신을 만들 수 있는데 일하는 방법을 몰라서 못해. 어찌하고 어찌하며 어찌하리. 나는 찐따다. 자, 양반 신분으로 이런 일을 해본 적이 없었다는 거야. 이 사람한테 농부를 부러워하네 그러면서 농사 지으라고 하면 망해요. 1년 농사. 농사도 못 지어 사실은. 그러니까 얼마나 저기 박지원이 보기에 한심해. 양반들이 아무 일도 못해. 기술도 없고 책만 읽은 거야. 그래서 백면서생이고 책상물림인 거야. 생활 능력이 없어서 양반들이. 할 일이나 없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동냥이야. 자, 거지가 되는 겁니다. 동냥이나 하여보자. 그러니까 일을 해서 저기 생계를 해결해야 되는데 거지가 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탈망건. 자, 망건을 벗어 던졌어. 양반임을 숨긴 거야. 탈망건, 갓을 숙이고 홑 중치막 띠 끌고 총만 남은 헌집신 끌고, 자, 3살 부채로 이제 얼굴을 가려. 왜? 쪽팔리니까. 동냥아치가 됐으니까. 거지가 됐으니까 쪽팔려서 부끄럽기 때문에 얼굴을 가리고, 자, 담배 없는 빈 담뱃대, 남초 없는 빈 담뱃대 소일조로 가지고서 비석비석. 자, 어떻게 비석비석 걸어? 쪽팔리잖아. 비석비석 걷는 걸음마다 눈물 난다. 세상 인사 꾸미로구나.
내일 더욱 꿈이로고 나의 일이 더욱 꿈이로구나. 자, 꿈 같죠? 나 얼마 전까지 서울에서 떵떵거리고 살았는데 유배 왔으니까 꿈이로구나. 내 일이 더욱 꿈이로구나. 엊그제는 부기자요. 부기자 동그라미. 오늘 아침은 빈천자라. 아주 비난하고 가난한 자가 되었어. 대조야. 부기자가 꿈이냐 빈천자가 꿈이냐. 어떤 게 꿈인지 모르겠다는 거야. 장조호접 황홀하니 어느 것이 정말로 꿈인고. 자, 올해 6월 평가원에 나왔죠. 장자가 꿈의 나비가 되었는데 나비가 다시 장자가 되었다. 어느 것이 진짜 장자냐. 자, 인생의 덧없음을 이루는 꿈이야. 한단치복 꿈인가 남양초려 큰 꿈인가 화서몽 철원몽에 남가일몽 깨고 나서. 자, 꿈 종류가 나오는데 그냥 전체적으로 남가일몽 인생무상 일장춘몽이야. 한바탕 꿈이야. 인생은 몽중용사 이러하니. 자, 꿈에 아주 안 좋아. 내 꿈이 안 좋았지만 새벽에 대길 하오리다. 자, 뭐 이런 속설도 있죠. 꿈속에서 아주 흉한 일을 당하면 현실에서 좋은 일이 일어난다. 보통 이제 수능을 망하는 꿈을 꾼 애들이 와서 고민을 얘기하는데 더 잘 볼 거야. 굉장히 실제로는 이렇게 얘기하면 행복해해서 돌아갑니다. 그리고 진짜 열심히 공부해서 잘 봐요. 꿈 때문에 잘 본 게 아니라 열심히 노력해서 잘 보는 거야. 알겠지? 새벽 대길 하오리다. 그래서 밥을 빌어 먹어요. 자, 동양아치로 성공한 내용이겠지. 요 내용은 가난한 집 지내치고. 자, 이제 동양을 갔는데 가난한 집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집은 건너뛰고. 자, 넉넉한 집 몇 집이냐 골라서 이제 동양지를 한 겁니다. 살인문을 드자고 할까 들어갈까 마당에를 서 있자고 할까. 자, 그래서 이제 이 뒷장면은 동양을 얻어서 이제 집에 돌아왔어. 그랬더니 이제 주인 아저씨가 어떻게 양반이다 동양을 합니까 하고 굉장히 놀리고 막 비꼬고 이런 내용들이 나올 거고 나온다. 자, 그 다음 이 뒷장면은 저 뒤에 사관학교에 또 출제된 장면이 있는데 요건 고전소설과 만나니까 페이지 89쪽 실전 20으로 가봐. 페이지 89쪽 실전 20으로 가봐. 지금 규원가를 이렇게 아주 자세히 해주는 이유는 출제 1순위라서 그렇다고 이게. 자, 거기를 펴서 페이지 89의 실전 20을 보자. 여기는 이 뒷장면이야 또. 이게 뭐 내고 싶은데 낼 수 있는 데가 아주 많아요. 천리일별에 해 벌써 바뀌도록. 자, 1년이 지났습니다. 해가 바뀌었네. 근데 일자가신을 꿈에나 들었을까? 집에서 편지가 안 와. 보통 이제 유배가 있고 감옥에 가 있으면 이제 집에서 의복이라든가 이런 걸 보내잖아. 정약용 글 읽어보면 그 꿀단지도 보내고 옷도 보내고 이렇게 보내주거든. 그 가족들이.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운산이 막혀서 구름산이 막았어. 세모골 하해가 가로 막았어요. 큰 바다가 막은 형국이야. 창문 앞에 한매 소식 물어볼 길 전혀 없다. 자, 창문 앞에 겨울에 피는 매화 소식을 물어볼 길이 전혀 없더라. 일천리가 멀기도 하려니와 약수 삼천리에 청조가 전신하고자. 숙향전에 나와 청조가 소식 전달자. 청조가 있고요. 뒤에 또 고전소설하고 관련되니까 오작. 규원가하고 관련이 돼. 천상의 견우직녀는 1년 1도 때를 놓치지 아니한다. 이 오작 때문에 그래. 소식 전달자야. 그 다음 북해상 기러기는 상림원의 나라나니. 자, 기러기. 요건 이제 적성어전에 나와 안족서신이다. 안족서신.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우편배달부의 역할로 고전소설에 이렇게 다 있어. 숙향전, 규원가, 이건 적성어전 이렇게 있고 이광명의 북찬가에도 안족서신이 나옵니다. 기러기 다리에 편지를 매달아서 배달을 한다고. 소식 전달자 이렇게 적어놔. 그래서 고전시가 고전소설이 서로 연관이 돼요. 자, 기러기, 북해상 기러기, 안족서신. 적성어전을 떠올리면 될 것이다. 오작, 은하수 구말리 오작에다가는 까맣까치는 규원가를 떠올리면 될 것이다. 청조, 숙향전을 떠올리면 된다. 이렇게 적어도 작품을 다 연관이 되는 것들이야. 자, 그리고 올해 6월 평가원 비영 사설시조에 청천에 떠있는 기러기에게 말을 건네서 서울 가서 소식 전해달라고 요구하는 사설시조가 비영에 출제가 됐어. 그게 기러기야.
상림원의 나라나니 내 가신 의하여 이다지 막혀 있는 곳. 자, 뭔가 방해물이 있었는지 하여간 막혔어. 가족들한테 소식도 안 와. 분명히 아까 그 부모님과 울면서 이별한 장면이 있었잖아, 친척들이랑. 근데 소식이 딱 끊어버린 거야. 꿈에나 혼이 가서 고향을 보련마는 약수 삼천리에 청조가 전신하고 은하수 구만리에 오작이 다리 놓고 북해산 기러기는 상림원에 날아나는데, 자, 이렇게 소식을 전달해 줄 게 많은데 내 가신 의하여 이다지도 막혔는고 꿈에나 혼이 가서 고향을 보련마는 원수의 잠이 올 때 꿈인들 아니 꾸겠느냐. 흐르나니 눈물이요 지은하니 한숨이라. 눈물인들 한계가 있고 한숨인들 끝이라도 있지만 내 눈물이 모였으면 추자도 섬이 잠겼을 것이다. 바닷물이 엄청난 개뻥이야 이거. 과장법이 아주 심해. 자, 추자도가 남아있지 않을 것이다. 그 다음 내 한숨이 쌓였으면 한라산을 덮었을 것이다. 내 한숨은 한라산보다 높고 내 눈물은 추자섬을 다 덮을 만한 눈물의 양이다. 많이 울었다, 많이 한숨 쉬었다 이 뜻이야. 해안에 낙조하고 어촌에 연기날 저녁 무렵에 사공은 어디 가고 빈배만 매여 있다. 빈배 세무골쳐. 사공도 없습니다. 산상의 피리 소리는 소모는 아해로다. 송아지는 하산하여 외양간을 찾아와. 송아지는 돌아갈 집이라도 있어요. 자는 새는 투림하여 옛집으로 날아든다. 새도 자신의 집이 있잖아. 그런데 금수도 집이 있어 돌아갈 줄 알았는가? 하는데 네모칸에다 집어넣어 나는 못 간다. 나는 소식도 못 듣는다야. 소식도 들을 수 없고 이 사람은 무슨 일로 돌아갈 줄 모르는고. 자, 네모칸 앞에 뒤에 대조가 딱 있으니까 이걸 연계해서 풀면 될 것이다. 자, 그래서 만원사 일단 웬만큼 진행을 했고 중요하니까 자 다시 돌아와서 EBS 선택지 씹어먹기 2015 대비 엔제를 보자. 내 귀향, 여기는 지금 표기가 귀향이라고 되어 있는데 귀향이 아니고 정확하게는 귀양, 유배지야. 내 귀향 아니라면 이런 모양 보았으랴. 서리법 반문의 형식을 통해 현재의 상황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고기 낫게 하자 하니 신삼기는 모르거든 어찌하리까지 동일한 형태를 반복하여 신세한탄의 모습 맞아요. 탈만건, 만건 벗고 갓 숙이고 자 부채로 얼굴 가리고 외양묘소를 통해 자 유배 생활의 어려움 세목걸치고 구걸 동량이야 동량아치. 엊그제는 부기자 동그라미 오늘 아침 빈천자 세목골 대꾸대조를 통해 대조도 적어 과거와 현재의 상황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풍속을 보아하니 자 오랑캐의 습속이다. 대상을 비판적 어조로 그 다음에 어와 할 일 없구나 동량이나 하여보자 새벽 대길 하올 것이다. 자신의 처지를 자조적 어조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봤다. 조그만 실개천에 발을 빠진 소경놈도 눈먼 줄만 한탄하고 개천 원망 안 하나니 임자하녀 짖는 게 꾸짖어 무엇하리는 현재 상황에 처한 근본적 이유를 밑줄 자기 탓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내 탓이요. 자 그래서 규원 요거 만원사는 지금 4세트를 다 살펴본 셈이다. 4가지 세트를 써나 출제 1순위라고 써두고 자 다음 장에 62, 63번 AB 공통작이라서 봐야겠는데 63번도 이거 출제 1순위가 될 수 있는 작품이다. 된동어미 화전가 요거는 수특 A 수능완성 AB 공통이야. 그래서 이것도 길어요. 거기 지난 부분은 수능완성 AB 거기 옅은 부분은 수특이야. 그래서 요것도 출제 1순위가 될 수 있는데 1109 평가원 이렇게 다음 저 뒤에 66번 작품 이런 건 이제 3순위 정도 되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어서 우선 넘기겠다. 삼위인곡 송미인곡은 널리 알려진 작품.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상춘곡이랑 이거는 해석까지 있으니까 봐주기 바란다. 70, 71 하지 말고 72도 하지 말고 73번이 이제 A형 1순위에 해당이 돼. 요거 역시 출제가 됐으니까 73번 A형 1순위. 그 다음에 74번도 요건 2순위 정도 되는 작품이야. 요것도 출제됐기 때문에 그래. 한번 출제됐는데 조이의 만분가가 작년 9월에 나왔을 때 2007년 수능에 딱 한 번 나왔는데 이제 한 번 나온 것들도 두 번씩 출제되는 게
뭐 다반사고 2번 출제된 건 3번 반드시 나온다 이렇게 생각할 것. 그게 이제 역대 수능 평가원이 보여주니까. 자, 칠판 지우고 그래서 1순위, 2순위 작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이제 현대시 1순위 작품을 쭉 강독을 하면서 의미를 파악할 거니까 그래서 우선 이 추석 특강은 1순위 작품 위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